반갑습니다. 우리 SKC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본격적으로 연휴가 이제 시작된 14일 이제 토요일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 장을 또 1%대 하락한 10만 8,700원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상승하는 종목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음표가 띄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 화학 사업들과 적자 사업들을 매각을 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금 출혈 그리고 그런 적자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2026년부터 긍정적인 숫자를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 지금 SKC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무료로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설 명절이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끝난 이 19일부터 우리 SKC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러한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강프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영상 끝나고는 한 번씩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2월 10일 날 나온 공시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SK 넥실리스에 대한 이제 공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 이상 거의 60% 육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말레이시아 라인 확대를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가 되고 연말 일회성 비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적자폭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느낄 게 아닌 게 지금 2월 13일 어제 나온 기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정부가 ESS 2차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SK온이 초도 물량 50%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금액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 1조 원 규모라는 결코 작지 않은 물량 중에서도 이제 284메가와트로 50.3%를 확보를 했는데 5천억 규모의 배터리 발주가 SK온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입찰뿐만 아니라 2028년도에는 또 이 ESS 중앙계약 시장이 540메가와트 규모로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600메가와트의 입찰도 예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 1705메가와트급의 시장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3배가 넘는 규모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ESS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유지 증설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EV에 대한 캐즘을 이제 ESS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지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코펙스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SK그룹 내에서 SK온이 이번 입찰에서 50% 물량을 가져갔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재들을 그룹사에게 뿌려줄 건데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자회사 SK 넥실리스를 갖고 있죠. EV 캐즘인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이 공장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유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셀메이커들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음극재, 집천재, 동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넥실리스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SK온이 만약에 이제 정부의 이 ESS를 낙찰받은 이후부터 이 공장에 대한 증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의 갭 때문에 결국에 일부 물량들은 외주사한테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러한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EV 캐즘과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공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폭이 상승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폭이 더 커질 거냐 혹은 줄어들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때문에 바닥을 찍고 있고 수요 같은 경우는 정책 위에서 사이클이 열리는 구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로 보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마이너스 폭은 더 이상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트로 돌아오게 됐을 때 현재 우리 SKC의 주가를 지탱해
얘기해 주는 게 어디에 있죠? 현재 ISC 테스트 소켓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목을 잡던 게 이제 동박과 화학이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매각을 거치고 있고 동박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상방을 열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릴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돼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2분기 후반이나 지금 3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본업에 대한 방향성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조건 홀딩만 하고 주구장창 물타기 하시면은 상한가 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9월 26일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제가 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에 대한 이제 쇼티지가 지속되고 가격이 분기 사이에 60% 이상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현재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25년 9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SKC 매수를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함께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2차 매수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23일이었죠. 자, 이날 우리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정기장이 시작되기 전인 8시 47분에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또 SKC를 106,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이때 당시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긍정적인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과 1차적인 매수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이제 2차 매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SKC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자, 이때 시세 분출이 SKC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유리기판 자체에 대한 또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너무 과한 오버슈팅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1월 3일 이날 장중 긴급 코멘트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또 에브리띵 랠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 AI 거품론과 기술주 투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이러한 것이 공론화가 되면은 유리기판 섹터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규장 중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가의 절반 정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의 기준가가 134,500원이었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날 고가가 136,800원입니다. 우리가 이때 머리에서 잘 매도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많은 문의들을 받았습니다. SKC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 상승분은 우리 게 아니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적인 코멘트까지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결과론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횡보를 이어오고 있죠. 다만 지금 이제 이러한 시세 분출이 반도체 시장에서 한 번쯤은 더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적자를 모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SKC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SKC에서 생각하고 있는 락바텀이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105,000원 부근인데, 26년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105,000원대를 깨트리면서 몇 번 내려갔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라라고 또 코멘트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평단을 낮추시거나 오히려 SKC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서 좋은 비중에서 늘리고 싶으신 분들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너무 이제 급하게는 접근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물량을 조금 추가를 했고, 지금 우리 SKC 같은 경우는 108,700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SKC만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SKC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SKC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SKC에 대한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되 우리가 이제 19일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SKC에 대한 코멘트를 또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면서 추가적으로 SKC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코멘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게 되면 저희 직통 문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SKC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 자동 문자 발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창으로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하기
신청하기만 눌러주시면은 SKC에 대한 이런 특이사항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법과 함께 대응법이 나가지 않는 날에는 제가 추천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뭐 텔레그램방 아니냐, 유료방 아니냐, 소통방 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안 하고요. 여러분들께 금품 요구 안 합니다. 왜냐, 지금 강프로 구독자이신 분들, 제 채널 성장에 이바지 해주신 분들, 우리 SKC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렇기에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SKC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목표로 세워가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저의 인사이트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문자 받는다고 해서 꼭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SKC가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는 재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저의 인사이트를 영상보다 조금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SKC 보유하면서 좀 답답함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신청하셔서 저의 코멘트 받아보시면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SKC가 정말 꼴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셔서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저 강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연휴 동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연휴 동안 너무 많은 주식 공부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프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러한 이슈들 제가 늦지 않게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은 부탁드리면서 긴 연휴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